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아니 어제라도 좋고요. 누군가의 무례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하고 분노하거나 때로는 어이가 없어서 허탈한 웃음만 나왔던 순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똑같이 맞서 싸워야만 하는 걸까요? 이런 고민 속에서 답을 찾고 싶지 않으셨나요? 이런 질문들 앞에서 답답함을 느끼셨다면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실마리가 되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죠.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마주하는 무례함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삶의 활력마저 앗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례함에 휘둘리며 감정을 소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을 넘어 현명하게 대처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볼 거예요.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무례함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갖게 되실 겁니다. 타인의 무례함에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게 되실 테니까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지혜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지혜로운 태도는 바로 거리 두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붐비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괜한 시비나 불필요한 언쟁을 꺼낸 사람을 마주친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굳이 그 사람의 언행에 일일이 대응하며 소중한 감정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시선을 피하고 이어폰을 꽂아 나만의 평화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마음속에 단단한 방어막을 치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에서도 불필요한 잡담이나 타인의 뒷담화에 휘말리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하죠. 누군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려 할 때 우리는 그 대화에 깊이 참여하는 대신 그렇군요 정도로 짧게 반응하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거나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모든 싸움에 응할 필요는 없다는 깨달음, 이것이야말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막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상대방이 던지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평온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리 두기의 핵심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한두 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 평온함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 대신 내 감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적절한 거리를 두는 연습은 우리의 내면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갈등 상황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겁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높여줄 거예요. 우리가 가진 한정된 에너지를 더욱 가치 있는 소중한 관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지혜를 만나게 될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례한 상황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는 첫 번째 지혜, 거리 두기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었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막고 내면의 평온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나의 영역을 지키고 당당하게 나서는 방법을 함께 탐색해 보려 합니다. 바로 경계 설정이라는 기술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타인이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될 자신만의 소중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상대방은 이런 개인적인 경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의도적으로 넘어서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모호하게 반응하기보다 나의 허용 범위를 분명히 알리고 선을 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마치 내 주변에 투명한 울타리를 세우듯 이 선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허용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말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개인적인 질문을 지나치게 캐묻는 동료에게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죄송하지만 그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불합리하거나 무례한 요구를 받았을 때는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짧고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도 있죠. 이런 행동은 단순히 상대방의 무례함을 막는 것을 넘어 내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편함은 용기로 바뀌고 결국 자기 확신을 얻게 되는 소중한 과정이 되죠. 나의 경계를 명확히 세우는 것은 타인에게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육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무례함이 어떤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질문을 통한 성찰입니다.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기보다 한 발짝 물러나 왜 저렇게 말하는 걸까? 무엇을 원하는 걸까? 하고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차분히 의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이 방법은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심지어 대화의 주도권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어줍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에 누군가 무례하게 끼어들어 발언의 흐름을 끊거나 비꼬는 듯한 말을 던졌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화를 내기보다 침착하게 그 사람을 응시하며 방금 하신 말씀은 어떤 의도로 하신 건가요? 혹은 그 말씀이 지금 논의 중인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하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오히려 무례하게 행동했던 상대방이 당황하며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들의 무례함이 단지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공격이었는지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당혹감은 호기심으로 바뀌고 결국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주도권을 잡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날카로운 상황을 부드럽게 무마할 수 있는 유머의 재발견도 아주 유용합니다. 무례함이 가득한 긴장된 분위기를 순식간에 전환시키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적절한 유머나 재치 있는 위트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공격적인 태도를 무력화하고 심지어 그들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딱딱한 벽에 부드러운 쿠션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불쾌한 농담을 던져 분위기가 싸늘해졌을 때 정색하며 받아치기보다 오히려 더 재치 있는 한마디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겁니다. 어머, 그 농담은 제가 이해하기엔 너무 심오한데요. 혹시 다른 분들은 웃으셨나요? 같은 식으로 말이죠. 이런 가벼운 유머는 상대방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 자체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쾌한 웃음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당황했던 상대방은 어쩔 줄 몰라 할 테고 우리는 오히려 여유와 품격을 지키면서 상황을 능숙하게 지배하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유머는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심리적인 방어막이자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아주 영리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례함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지혜들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례함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유연하게 헤쳐나가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죠. 때로는 거리를 두고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하며 질문으로 상황을 역전시키고 유머로 긴장감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지혜를 익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애써도 변화하지 않는 관계들이 우리 삶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소중하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감은 오히려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마지막 지혜, 포기의 미학입니다. 모든 것에 우리의 귀한 에너지를 쏟지 않는 현명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한정된 에너지로 채워진 배터리와 같습니다. 이 귀한 에너지를 관계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혹은 나를 지속적으로 소진시키는 무례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쏟아붓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마침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관계에 매달리는 일은 결국 우리 자신을 고갈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을 통해 비로소 우리 내면에는 놀라운 해방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깨달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자유를 우리에게 선사하거든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관계 또는 나를 계속해서 불쾌하게 만드는 무례한 상대를 만났을 때 더 이상 감정적으로 매달리거나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가장 큰 용기는 관계를 놓아주는 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약속에 늦거나 남의 이야기를 끊고 자기 말만 하거나 농담이라며 선을 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노력하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번번이 돌아오는 것은 무시나 변명뿐이라면요. 더 이상 그 관계에 나의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자기 존중의 태도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 소중한 에너지를 나를 아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나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투자하는 겁니다. 마치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나무에 물을 주는 대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씨앗에 정성을 쏟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무례한 관계에서 과감히 떠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텅 빈 카페 테이블에 혼자 앉아 평화로운 차 한 잔을 마시는 듯한 고요하고 단단한 평온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는 단순히 회피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능동적인 선택인 거죠. 이렇게 우리는 거리두기, 경계 설정, 질문, 유머, 그리고 포기라는 5가지 지혜를 통해 무례함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대처하는 시야를 넓혀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례한 사람들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진정한 승리는 무례한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싸움이라는 링 위로 올라가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무례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이제 단순히 분노나 상처가 아닌 한 단계 더 높은 통찰로 진화하게 됩니다. 결국 무례한 사람의 행동은 나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불안감이나 결핍, 혹은 불행이 투영된 결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듯 상대방의 무례함은 그들의 내면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통찰은 무례함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서 초월적인 이해와 함께 강력한 자기 통제의 힘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무례한 사람은 내 삶의 일부일 뿐 결코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강력한 자각을 말이죠. 이 깨달음이야말로 우리가 무례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지혜일 겁니다. 우리가 무례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지혜는 바로 이 깨달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이제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 이전처럼 무례한 상황에 감정적으로 휘둘리던 수동적 존재가 아닌 능동적으로 평온을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거리 두기, 경계 설정, 질문, 유머, 그리고 과감한 포기라는 5가지 지혜는 이제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무례함이 현대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지혜는 단순한 대처법을 넘어섭니다. 무례한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내 삶의 방향키를 스스로 쥐고 주도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술이 되어줄 겁니다.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불필요하게 마음을 다치거나 상처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